한 달 뒤에 김장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니까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배추값이 더 오를 거다 하면서 시끄러운 거죠. 주부 배짱이에겐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배추값이 많이 오르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거나 배추를 적당한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두는 거죠.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죠.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입니다. 최근에 이상기온 때문에 배추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형마트부터 식당까지 김치 품절 사태가 발생했었죠.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도 김치는 먹을 만큼만 가져가세요 라는 경고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공급에 문제가 생겼던 거라 뉴스에서는 매일 배추값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죠. 이 김치 품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 수 있나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한편으론 이 상황을 보면서 배추 옵션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김치 품절 사태는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투자 시장에는 옵션이라는 상품이 있어서 미래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김치 품절 사태를 계기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옵션 같은 금융상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주식 옵션은 어떤 케이스에서 활용하기 좋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옵션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요, 각종 그래프가 막 뜨거든요. 투자를 시작해 보려는 입장에선 어려운 건가 보다 하고 황급히 뒤로 가기를 누르고 머릿속에서는 아예 지워버리게 되죠. 처음에 근데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에 관심만 있는 분들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주식을 산다는 건 회사의 지분을 사서 주주가 된다는 거고, 채권을 산다는 건 회사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내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즉, 시장에서 무언가를 사면 일반적으로는 그 거래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옵션을 거래한다는 건 조금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거래가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주부 배짱이가 마트에 가보니까 배추가 1kg에 10,000원인 거예요. 한 달 뒤에 김장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니까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배추값이 더 오를 거다 하면서 시끄러운 거죠. 주부 배짱이에겐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배추값이 많이 오르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거나 배추를 적당한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두는 거죠. 한 달 뒤에 배추를 1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실제로는 배추값이 20,000원, 30,000원 폭등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김장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미래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이라고 하고, 배추 가격이 오르는 위험을 피하고 싶었던 배짱이가 배추 콜 옵션을 매수한 겁니다. 만약 배추값이 한 달 뒤에도 오르지 않고 계속 10,000원이라면 그냥 마트 들러서 10,000원짜리 배추를 사면 되죠. 즉, 배짱이는 11,000원의 배추를 살 수 있는 권리, 콜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할 겁니다. 물론 이 권리를 사는데 소정의 비용이 들긴 했는데 혹시 모를 미래의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콜옵션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미래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 미리 내 조건에 맞춰서 살 기회를 잡는 거라고 보면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니까 반대로 판매자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배추 농사를 짓는 농부 배짱이가 유통업자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10,000원인 배추값이 8,000원까지 조만간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한 달 뒤에야 배추를 수확할 수 있는 농부 배짱이에겐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추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거나, 둘째는 배추를 적당한 값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두는 거죠. 한 달 뒤에 배추를 9,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실제로는 배추값이 7,000원, 6,0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걱정 없이 다음 농사를 고민하면 되니까요. 이처럼 미래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풋 옵션이라고 하고, 배추 가격이 내리는 위험을 피하고 싶었던 배짱이는 배추 풋 옵션을 매수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K푸드 열풍이 불면서 김치 수요가 폭증하고 배추값이 20,000원까지 오른다. 농부 배짱이는 배추를 9,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을 포기하고 그냥 시장에 배추를 20,000원에 팔 겁니다. 이렇듯 풋 옵션 매수는요, 미래의 가격이 내릴 거라고 생각할 때 보험처럼 미리 팔 수 있는 기회를 잡아두고, 가격이 오를 때는 그 권리를 포기해서 이익 전부를 누릴 수 있죠. 주식 옵션을 거래한다면 미래의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서 주가가 오를 것이 두렵다면 살 수 있는 권리, 콜 옵션을 매수하고, 주가가 내릴 것이 두렵다면 팔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을 매수하는 방식으로요. 주부 배짱이랑 농부 배짱이가 있었는데
각각 배추 콜옵션이랑 배추 풋옵션을 매수했죠. 소정의 수수료, 옵션 프리미엄을 내고 옵션을 매수함으로써 미래의 가격 변동이 불러올 위험을 회피한 거예요. 옵션을 산다는 건 마치 보험처럼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품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옵션을 파는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주부 배짱이에게 배추를 11,000원에 살 수 있도록 콜 옵션을 판 사람은 배추값이 10만원, 20만원까지 오르더라도 무조건 11,000원에 배추를 팔아줘야 돼요. 그리고 농부 배짱이에게 배추를 9,000원에 팔 수 있도록 풋옵션을 판 사람은 배추값이 2,000원, 1,0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9,000원에 배추를 사줘야 되죠. 이렇게 옵션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서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돈을 받는 대신 자신의 예측과 가격이 반대로 흘러갔을 때 그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기초자산 가격을 별다른 정보 없이 예측해서 옵션을 매도하는 행위는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초자산, 그리고 옵션을 사고 팔 때의 손익 구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장외 옵션은요, 투자자 간의 사적인 거래라서 당사자끼리만 합의하면 원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 간의 맞춤형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장외에서 옵션을 거래하기는 매우 제한적이고요. 상품 구조가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상품을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죠. 반면 한국거래소와 같이 공식적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장내 옵션은 장외 옵션이랑은 달리 모든 거래가 표준화돼 있어요. 또 옵션을 상장시키는 조건도 촘촘하게 짜여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장내 시장의 주식 옵션이 상장되려면요, 주식 선물과 마찬가지로 시장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글로벌 종목의 구성 종목이어야 하고요. 추가로 유동성, 안정성, 시가총액, 재무상태, 시장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장하게 됩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상장 이후에도 상품이 시장에서 충분히 거래되고 있는지, 기초 자산은 안정적인지 이 상장 유지 기준을 두고 모니터링하기 때문에요. 현재 거래소 시장에 올라와 있는 옵션이라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된 옵션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단, 옵션이라는 상품 자체가요,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선 파생 상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하고 보증금도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내도록 사전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이렇게 사전 준비가 확실히 필요한 만큼 주식 초보자분들은 여러 상품 경험해보시다가 점차 투자에 익숙해지고 나만의 포지션을 만들어보고 싶다 할 때, 그럴 때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옵션 투자에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배짱이와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해보시죠.